아, 이거 왜 안 돼? 아, 여기 있었구나. 안녕하세요, 닥터케입니다. 자, 소니 요즘 항상 논란의 중심에 있죠. 플레이스테이션 5 정말 성공적인 콘솔이었는데 그 프로 버전이 또 말이 많았고, PS 포탈의 경우에도 없어서 못 파는 그런 현상까지 벌어졌지만 좀 실망스럽긴 했죠. 이거 제가 예전에 만들었던 PS 포탈이 나오기 전에 만들었던 제품인데 그냥 딱 이거죠. 그나마 제가 만든 거는 이렇게 안드로이드 OS라서 여러가지 앱들도 설치할 수 있고 그렇게 나왔는데, PS 포탈의 경우에는 뭐 좀 폐쇄적이고 예전에 소니의 휴대용 기기들과는 달리 리모트 플레이 방식이라 약간의 렉도 있고 완벽한 게임 플레이를 즐기기에는 좀 무리가 있는 그런 기기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디스플레이 품질이라든가 듀얼 센스가 그대로 들어가 있어서 조작감이라든가 이런 거는 나무랄 데가 없었지만, 아무튼 뭐 저에게 있어서는 좀 실망스러운 그런 휴대용 기기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자, 뭐 제가 만든 PS 포탈, 여기에 그냥 요것만 이렇게 들어간 거와 다름없는 그런 제품이죠. 네, 저도 뭐 요거 하나 잘라서 더 좋은 디스플레이를 갖다가 하나 만들어 볼까 고민을 했었는데, 그렇게 하면 PS 포탈 사는 것보다 가격이 더 많이 나오죠. 그래서 포기를 했었는데, 그러던 찰나에 알리익스프레스에 이런 제품이 등장을 했었죠. 프로젝트 X. 정말 거창한 이름과 뭐 어떻게 보면은 이게 진짜 그야말로 PS 포탈이죠. 이 듀얼센스 모양 그대로 가져와서 아날로그만 옆으로 옮기고 디스플레이 가운데 딱 해넣은 이 제품, 처음에 많은 분들이 되게 고민을 많이 했었죠. 살까 말까. 저도 그래서 나오자마자 바로 구매를 했었는데 시간이 꽤 지났죠. 사실 리뷰하려고 산 건데 정말 제가 리뷰하기 전에 열어서 잠깐 보고 바로 다시 집어 넣었습니다. 이건 정말 도저히 리뷰할 그런 기기가 아니라서. 요거 리뷰하신 다른 유튜버 분들도 계셨는데 뭐 디자인은 정말 좋습니다. 나무랄 데 없고 유광의 듀얼 센스와 비교해도 그렇게 꿀리지 않는 그런 마감으로 나왔는데, 이걸 한번 켜자마자 바로 그런 생각이 싹 사라지죠. 거창하게 프로젝트 X 이렇게 나오는데, 네, 뭐 화면 디스플레이도 괜찮은 것 같고, 요거 좀 불안하죠. 예전 중국산 에뮬 게임기들 한 7, 8년 전 그 시스템입니다. 옆으로 가면은 이렇게 대표적인 게임 몇 개 해놓고, 뭐 오락실 게임들이죠. 네. 스노우 브라더스 이런 거는 페미컴일 테고, 딱 페미컴 게임과 오락실 게임들 이렇게 해놓고 이제 뭐 몇 가지 게임들이 이렇게 있는데, 아니 왜 A, B 해놓고 B로 들어가게 해놨는지 이런 것도 그렇고, 네, 이렇게 위로 올라가 보니까 11,860. 제가 정말 제일 싫어하는 건데 이걸 왜 이렇게 해놓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대체 이렇게 계속 이제 가다 보면 반복되죠. 이게 뭐 G, H, 지금 M쯤 온 것 같으니까 한 6, 700개 정도 있을 것 같은데 593개네요. 593개. 이게 이렇게 계속 반복되게 왜 이렇게 이런 걸 왜 하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그냥 500개 있는 거 그냥 보여주면 될 거를 이런 것만 봐도 화나죠. 뭐 구동은 아마 8년, 9년 전 게임기들도 여기 있는 이 정도는 다 돌아갔죠. GB까지. PS1까지 있네요. PS1까지. 일단 뭐 요거 돌려보면은 성능은 알겠죠. 여기 딱 이제 진입하면 대충 어느 정도 성능은 알 수 있습니다. 네, 실망스럽죠? 아니 잠깐만, 나가는 게 대체 어떻게 뭘 누른 거죠 제가 지금? 이게 진짜 알기 어려운데. 6개를 누르는 건가 이게 다시. 네, 정말 나오기도 어려운. 지금 십자키가 요거라서 좀 불안하죠. 격투 게임이 잘 될지. 자, 그리고 맘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들은 이게 지금 무슨 게임인지 잘 모르실 겁니다. 게임 롬 같은 거 많이 넣으신 분들은 딱 보면 아시겠지만, 뭐 킹오파 같은 경우는 알겠지만 뭐 다른 거는 알기 어렵죠. 스트리트 파이터,
스트리트 파이터가 없네요. 이게 게임이 이 정도 있으면 스파는 하나 넣어줄 만한데, 자, 그래서 보면 게임을 한번 넣기 위해서 PC에 한번 연결을 해봤습니다. 네, 이렇게 연결해보면 이 드라이브, 여기가 아마 이제 리눅스 파티션이나 뭐 그런 걸로 잡히는 부분 같습니다. 우리가 건드릴 수 없는 부분이고, 여기 4.8기가, 여기가 여유 공간입니다. 그래서 네, 여기 보면 이렇게 게임 폴더가 있죠. 여기에 제가 몇 가지 게임을 한번 넣어봤습니다. 자, 그래서 메모리 카드에 이제 게임을 넣으려면 게임 폴더를 만들고 그 안에 장르별 폴더를 따로 만들어서 게임들을 넣어주면 되겠고, 썸네일, 게임 제목 설정 이런 거 없습니다. 자, 스트리트 파이터도 넣었고, PS1 게임이 안 나오네요. 보니까 네, IMG 파일로만 인식이 되는 것 같습니다. 드림캐스트는 당연히 안 되겠고요. 그냥 제가 한번 넣어본 거고. 자, 그럼 스트리트 파이터 한번 해서 과연 조작감 어떨지. 네, 뭐 전형적인 예전 게임기들 그 키감입니다. 근데 생각보다 처음엔 잘 나갔는데 승용권은 네, 역시 뭐 쉽지 않죠. 그럼 아날로그는 뭐 아예 대각선이 안 돼서 아예 되지 않고, 그나마 이게 생각보다 네, 안 될 것 같은데 되네요. 이것도 나가는 게 이게 왜 이렇게 나는지. 슈퍼 패미컴 게임 중에서도 어느 정도 사양이 요구되는 게임. 네. 사운드가 약간 늘어지죠. 네. 해볼 것도 없이. 자, 뭐 이 정도입니다. GBA는 이게 되네요. 스타트 셀렉트가 되고, 네, 뭐 네오지오 게임도 다 돌아가고. 이제 알아냈습니다. L1가 스타트 셀렉트네요. LED도 들어오고, 뭐 디자인도 슬림하게 잘 나온 디자인에, 이런 내부에는 7, 8년 전 그런 똥 OS를 넣어놓은 이런 똥 게임기. 이게 무려 처음에 나왔을 때 가격이 뭐 $45 이랬죠. 네, 지금은 한 $20 초중반 정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요 게임기. 그리고 이제 조금 더 완성도 높게 나왔을 것 같은 게임기. 네, 요거. 이 게임기는 뭐 어떤 회사인지도 알 수 없는데, 이거는 SJ 게임이라고 M17이라는 저가형 게임기 중에서 상당히 인기 있었던 그런 게임기를 만들었던 회사의 제품입니다. M17 같은 경우는 뭐 이 기기보다 성능은 떨어지지만 컵함도 한두 가지 나와 있고, 뭐 지금 많은 분들이 아직까지 사용하고 있는 그런 저가형 게임기 중에선 그래도 괜찮은 게임기였는데, 이 게임기는 어떨지. 자, 뭐 이거는 정말 그야말로 디자인 하나밖에 없는 그런 게임기인데, 요거는 뭐 살짝 마감에서 싼 티가 많이 나죠. 마감에서 진짜 저렴해 보이죠. 네, 하지만 이게 그립감이 정말 좋습니다. 이 그립감. 네, 정말 뭐 게임기 중에서는 최고 그립감이겠죠. 이렇게 나왔으니까. 요거는 정말 그립감이 안 좋죠. 딱 봐도. 네, 그립감 정말 안 좋게 생겼죠. 네, 요거 잘 되지도 않고. 자, 이거는 키도 십자로 나오고, 근데 이게 상당히 튀어나와 있습니다. 네, 이렇게 들어가면 살짝 이쪽이 더 나와 있습니다. 십자키가 상당히 안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그리고 보시면 4.3인치의 HD 스크린이라고 써 있는데, 자, 한번 켜보겠습니다. 요거는 푸시 스위치가 아니고 슬라이드 스위치네요. 네, 그리고 외부 출력도 되고, 네, 이것도 LED 들어오고 이런 건 좀 신경을 썼네요. 게다가 이뮤일렉까지, 네, 이뮤일렉이 깔려 있습니다. 네, 이렇게 상당히 부드럽네요. 그리고 네, 이렇게 볼륨도 10단이긴 하지만 이렇게 볼륨 증가도 나오고, 네, 스타트. 이게 에뮬렉인데 뭐 백라이트 뭐 한 90 정도 넣고, 시스템 세팅에서 뭐 아무것도 없네요. 네, 뭐 테마라든가 이런 거 건드릴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야말로 진짜 에뮬렉만 사용을 해서 이렇게 아주 단순하게 만든 그런 게임기입니다. 이거는 그래도 이렇게 썸네일도 있고. 자, 이게 근데 CPS1이 맞나요? 삼국전기는 CPS1이 아닌 것 같은데, 네, 좀 엉터리로 분류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손손이 CPS2. 아무튼 뭐 이렇게 아케이드 게임들이 있고, 득해 RK3566이 들어가 있어서 드림캐스트 정도는 돌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램도 2기가. 그거에 비해서 이 게임기는 뭐 정체를 알 수가 없죠. 뭐가 들어가 있는지도 모르겠고, 디스플레이 퀄리티는 그래도 그렇게 나쁘진 않은데, 그리고 해상도가 이제 800에 480이라고 나와 있는데 화면 봐서는 맞는 것 같습니다.
요거는 좀 뿌옇죠. 그래서 찾아보니까 480에 272입니다. 딱 PSP에 맞춘 해상도네요. 그러면 뭐 그렇게 나쁠 건 없습니다. 네. 드림캐스트 다이너마이트 캅. 화면 비율을 정할 수가 없네요. 익히 알려진 CPU이기 때문에 성능은 드림캐스트 정도는 잘 돌아가는 성능이죠. 네, 뭐 소리 같은 거 늘어짐도 없고. 뭐 DS도 있고. 네, 그리고 메모리 카드에 지금 게임이 담겨 있는 거라서 게임도 여러 기종들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제목이 근데 안 나오네요. 이거는 대각선이 입력이 안 되네요. 이거는 아예 대각선이 입력이 안 되는데. 네, 근데 아날로그는 괜찮습니다. 아날로그는 괜찮네요. 네, 기술은 잘 되네요. 근데 이게 메뉴가 안 나와서 이게 뭐죠 대체? 메뉴가 표시가 안 돼. 화면비 조정이 되는데. 이게 메뉴 표시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나와 있는 건데 메뉴 표시가 안 되는 이런 치명적인 단점. RK3566에 이뮬렉이 깔려 있어서 적당한 성능이긴 한데 그립감은 정말 최고고, 하지만 해상도가 좀 아쉽고, 그래도 PSP에 맞는 해상도이기 때문에 RK3566 갓오브워를 완벽히 돌리긴 좀 어려울 것 같고, 철권, 이게 PSP가 이렇게 게임이 많이 있죠. 철권 5는 그래도 성능이 그래도 그렇게 크게 요구되진 않으니까 딱 PSP 해상도에, 네, 살짝 끊어짐이 있긴 한데, 네, 뭐 PSP 머신이네요 진짜. 네, 여기서는 또 이게 화면이 나오네요. 요거 혹시라도 구매하실 분들은 철권 6가 돌아갈지 궁금하실 텐데 메모리 카드를 한번 PC에 연결해서 게임을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64GB짜리를 구매했는데 이런 제품은 또 고장이 쉽게 나기 때문에 오랫동안 사용하고 싶으신 분들은 백업을 해놓는 게 좋겠죠. 네, SD카드 구조를 보시면 흔히 사용하는 에뮬렉 구조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CPS1을 들어가 보면 이렇게 G 파일, 뭐 이런 것들은 설정 파일일 테고, 네, 게임 리스트도 이렇게 있긴 하네요. 언어 선택에 따라서 제목이 다르게 나오는 뭐 그런 것도 있고, 네, 이뮬렉과 크게 다를 건 없습니다. 이렇게 게임 폴더, 이미지스 폴더에 이미지 파일 넣어주면은 추가로 게임 넣어서 하는 거는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3.4기가가 남았는데 여기에 한번 제가 그러면 철권, 네, 여기 테켄 6 카피를 하고 게임 리스트를 수정을 해서, 네, 복사하고 이 끝에 추가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미지도 넣어줘야 되겠죠. 네, 그리고 JPG는 안 되고 아마 PNG만 될 겁니다. 그래서 PNG로 확장자명까지 바꿔준 다음에 일단 한글만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PSP, 네, 여기 이렇게, 네, 영문명을 바꾸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데 정말 많은 언어가 지원이 되죠. 한국어로 바꾸고, 네, 한글로 나오고 있고 철권 6에 됐습니다.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PSP 해상도의 기기 거의 흔치 않은데, 아니 근데 이게 다 언어가 왜 이렇게 나오죠? 네, 내장된 PSP의 언어가 이렇게 돼 있는 건지. 네, 화면은 진짜 딱 PSP 화면 그대로죠. 살짝 끊어지는 건 있는 것 같긴 한데, 이 정도면 뭐 그렇게 플레이하는 데 있어서 무리는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오랜만에 PSP를 켜다 보니까 이게 충전이 안 돼 있어서. 네, 아무래도 좀 프레임은 떨어지죠. 네, 완벽하게 PSP와 같은 프레임은 나오지 않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소리가 약간 끊어집니다. 딱 봐도. 네, 프레임이 많이 끊어지고 사운드 에뮬레이션도 뭐 원활하지가 않죠. 뭐 철권 6, 갓오브워 이런 거는 완벽하게 돌리기 어렵고 저사양 PSP를 돌릴 때는 같은 해상도라서 그게 조금 유리할 것 같습니다. 그립감 좋고, 이 십자키는 별로지만 아날로그는 그래도 어느 정도 격투 게임도 되고 이렇게 많은 게임들도 있고 본인이 원하는 그런 게임 넣기도 수월하고, 뭐 요게 조금 더 낫긴 한데, 조금 전에 보신 것처럼 아케이드에서 이렇게 메뉴도 안 나오고,
네, 정지되고 메뉴가 안 나옵니다. 화면 바꾸는 건 있는데 이 나가는 게 네, 이런 것들이 좀 아쉬운 그런 게임기가 되겠습니다. 자, 뭐 이렇게 보면 상단에 이렇게 포트들이 있는 것도 비슷하고 정말 비슷한 게임기인데, 그리고 심지어 이것도 외부 출력이 됩니다. 미니 HDMI로 둘 다 외부 출력도 되고, 이거는 이어폰 잭이 있는데 요거는 단점이 이어폰 잭이 없죠. 성능은 이게 더 좋지만 화질은 요게 더 좋고, 그립감, 조작감은 좋지만 십자키가 정말 별론데, 이거는 또 은근히 십자키로 기술이 나가고 우열을 가리기 어려운 정말 똥게임기죠. 네, 뭐 이 정도면 괜찮은 게 아니냐. 이 전작에서도 다른 개발자들이 펌웨어를 만들어줬기 때문에 이것도 그런 게 나오지 않을까, 뭐 이런 기대를 할 수도 있을 것이지만 가격이 아쉽죠. 뭐 이 가격이면 지금 살 수 있는 게임기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해상도도 그렇고 뭐 PSP 해상도이긴 하지만, 그리고 지금 뭐 오류도 PSP에서도 에뮬레이터 언어 세팅 같은 것도 못 바꾸고 애매한 게임기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뭐 $10 정도만 더 드리면 정말 살 게 많아지는데, 유명한 게임기들이야 찾아보시면 정보가 많이 있겠지만, 제가 또 리뷰한 제품 중에 $50 후반이면 살 수 있는 제품인데 안드로이드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제 영상 보시면 안드로이드를 설치할 수 있고, 이렇게 터치도 됩니다. 뭐 $10 차이에 애매하죠, 이거 사기가. 네, 안드로이드가 이렇게 설치되기 때문에. 그리고 추가 마이크로 SD에 젤로스를 설치하면은 젤로스로 부팅도 할 수 있고, 디자인도 훨씬 좋죠. 똑같은 성능입니다. CPU는 똑같은 CPU고, 네, 그리고 뭐 안드로이드이기 때문에 넷플릭스 게임도 할 수 있고, 살짝 부족하긴 합니다만 리모트 플레이 뭐 이런 것도 가능하고, 엑스박스 게임 패스 게임도 할 수 있고, 네, 뭐 물론 고가형의 안드로이드 게임기와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아무튼 뭐 유튜브도 볼 수 있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많아진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가격대에 이 제품은 정말 애매하죠. 이거는 뭐 그나마 지금 가격이 내렸기 때문에 사시려면 진짜 돈 버리는 셈 치고 사시겠지만, 요거는 진짜 그야말로 애매합니다, 가격이. 그리고 펌웨어가 나온다는 보장도 없고요. 정말 장점이라고는 그립 하나인 거. SJ 게임에서 이 펌웨어를 좀 올려주던가, 지금 뭐 이런 언어 문제라든가 메뉴 안 나오는 거, 아니면 다른 펌웨어가 나온다면은 뭐 어느 정도 쓸만 하겠지만, 네, 십자키가 정말 부족하다는 점이 또 문제고, 아무튼 총체적인 난국입니다. 이 제품은 그래도 어느 정도 게임이 가능하기 때문에 개조하기는 좀 아깝겠지만, 이 제품은 개조해 놓으면 정말 좋을 것 같긴 한데 개조할 공간이 거의 없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이거는 지금 이렇게 돼 있어서 이쪽에 뭐 여러 부품도 넣을 수 있고, 그런데 이거는 정말 뭐 그야말로 공간이 하나도 없죠. 그리고 이 제품을 사용하다 보면은 살짝 발열이 있습니다, 여기. 네, 이거는 뭐 발열이 있을 성능도 안 되고요. 뭐 여기까지 알아봤고, 이제 내부는 한번 봐야겠죠. 어떻게 만들어졌나. 네, 유광 재질이라 뭐 지문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남는 것도 또 단점이죠. 그래도 스테레오 스피커. 네, 배터리는 2400이나 2800 정도 돼 보이고, 네, 그리고 L2, R2도 아날로그 방식이 아니죠. 그냥 버튼입니다. 네, 디스플레이 해상도 480, 뭐 이렇게 나쁘지 않은 것 같고, ATM7051H, 이게 뭔가 저도 몰라서 찾아봤더니 네오지오 아케이드 스틱에 들어간 그 AP라고 합니다. 쿼드코어 1.3GHz로 나와 있습니다. 라즈베리파이 3B 플러스와 거의 비슷한 성능이죠. 램은 256MB, 그 정도 성능의 게임기입니다. M25도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구멍이 없는 걸 봐서는 스피커도 모노인 것 같은데, 배터리는 3000mAh로 되어 있습니다. 네, 이거는 상당히 결합이 단단하게 되어 있어서 한 번에 안 열리네요. 네, 큰일 날 뻔했네요. 이거 조심해야죠. 배터리 3000mAh 맞는 것 같습니다. 배터리는 3000. 네, 그리고 요거는 뭐 아날로그 형태가 맞습니다. 네. 짝퉁 듀얼쇼크 열어보면 이런 식으로 많이 돼 있었죠. 구조는 간단하네요. 공간이 상당히 배터리도 그렇고 넓어서, 그리고 스피커는 역시 이쪽에 하나 들어가 있는 게 맞네요. 칩을 보려면 이걸 또 열어야 되는데, 뭐 칩은 어차피 RK3566이 맞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 게임기는 개조하기는 훨씬 쉬운데
RK3566이 라드사 제로 3W와 같은 칩셋이기 때문에 여기 싱글보드 컴퓨터 넣는다 하더라도 라드사 제로 3W 정도 넣는 게 아마 최대일 텐데 다른 기판 넣기는 뭐 쉽지 않죠 여기에. 그렇다고 라즈베리파이 제로 2를 넣을 수도 없고 요거는 뭐 개조해도 이 이상 성능을 내기도 어렵고, 그리고 디스플레이도 어차피 요거 재활용 어렵겠죠 딱 봐도. 그리고 이 해상도에 맞는 컨트롤러 보드 구하는 것도 또 쉽지가 않습니다. PSP 해상도에 컨트롤러 보드 구하는 건 뭐 거의 어렵겠죠. 네, 요런 구조만 봐도 그냥 게임패드에 그런 하우징 그대로 가져온 것 같습니다. 네, 그립감이 안 좋을 수가 없죠. 네, 이렇게 이번 시간에는 만약에 PS 포탈 미니가 나온다면 뭐 이런 형태가 되지 않을까 생각되는 그런 게임기, 아니 똥게임기 2종을 한번 리뷰를 해봤습니다. 네, 이 제품이 개조해 놓으면 참 좋을 것 같긴 한데 이 디스플레이가 재활용 될지 그 여부도 모르겠고, 사실 디스플레이가 재활용 돼서 컨트롤러 보드가 들어가면 뭐 이미 부피를 반을 차지하기 때문에 뭐 그것도 쉽지 않을 것 같고, 지금 여기 현재 들어가 있는 그 정도 배터리밖에 못 들어갈 것 같고, 라드사 제로 정도 넣으면 그래도 괜찮을 것 같은데 좀 아쉽죠. 그리고 이 제품 자체도 라즈베리파이 3B에 해당하는 그런 칩셋이 들어가 있어서 이 OS만 좀 잘 나왔으면 그래도 어느 정도 쓸만 했을 텐데, 예전에 사용되던 OS에 이 그림만 바꿔서 나온 그런 형식이라 뭐 이거는 정말 그야말로 똥게임기죠. 요거는 그래도 RK3566 칩이 들어가 있어서 조금만 손봐주면 괜찮을 것 같은데 그립감도 좋고, 하지만 십자키 요건 조금 부족하고, 그래도 아날로그가 어느 정도 기술이 나가서 뭐 격투 게임도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그런 게임기인데 이거를 이 돈 주고 사기엔 좀 아깝죠. 요거 그립감 한번 느껴보고 싶다 이런 분들은 좀 기다리셨다가 내장된 에뮬렉 말고 커스텀으로 들어가는 그런 이뮤일렉, 바토세라, 젤로스 이런 것 중에 하나가 들어가면은 가치가 좀 올라가지 않을까 싶은데, 제조사에서 좀 펌웨어 업데이트만이라도 해주면 괜찮을 텐데, 그런 아까 전에 세세한 것들, 그런 것들 조금만 수정해주면은 그래도 쓸만할 텐데, 지금 현재로서는 이 돈 주고 살 기기는 아니죠. 저는 뭐 이 기기도 나오자마자 사서 그 가격 주고 샀던 사람이라서 저처럼 이렇게 똥게임기 모으는 사람이 아니고서는 이 둘 다 정말 살 가치가 없는 그런 게임기들이 되겠습니다. 둘 다 그냥 창고에 놓고 있다가 개조할 수 있으면 개조하고 버리려고 하다가 찾아보니까 이렇게 두 개 같이 리뷰한 유튜버가 없어서 한번 리뷰를 해봤습니다. 지금까지 닥터케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알차고 도움이 되는 IT 정보, 리뷰, 그리고 신박한 DIY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정말 미끄럽네요.